이거 모르면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7월 주식시장 하락 신호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투자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네, 기존의 주식전쟁에서 급등이 대표로 인사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부자TV가 정말 지금 뭐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조금 넘었는데 구독자 3만 명, 이제 또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목표한 바 10만 명, 내년 목표한 바 100만 명까지 여러분들 함께 가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수민 대표고 밑에 급발진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다양한 또 강의들 찍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쭉쭉 올라가줬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좀 방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좀 너무 또 낙관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누구나 이게 딱 방심할 때 한 방 얻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7월 시장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만한 하락 신호들은 또 무엇이고 또 이에 따른 우리가 어떠한 또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제가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어떻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최소한의 시청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행부되세요. 자, 우리 행부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행복한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 말고 행복한 부자 될 수 있게 부자TV 이수민 대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시장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루할 수 있어요. 최대한 짧고 굵게 할 테니까요. 바로바로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why. 제 이제 강의에 대한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처음에 왜 why입니다.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현 시장이 지금 이러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현 시장에 왜 이러한가?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죠. 자,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현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코스피 시장 어떠합니까? 최근 시장 여기 3,300포인트 정도의 단기 고점을 잡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3,000포인트 정도의 또 지지라인을 잡은 요 박스권의 장세가 좀 놓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점점 저점은 좀 들어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300을 이제 뚫고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한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강세의 힘을 받아서 이 1030포인트의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뚫어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단기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 추세선을 쫙 좀 그어보면은 그래도 고점이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는 요런 수렴 구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요 이제 추세 상단선 부분에 좀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코스피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추세 상단선, 코스닥도 단기적인 추세 상단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정이 지금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시장이 사실 작년 시장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과거 시장은 단기적으로도 좀 가파른 요런 상승 사이클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후에 또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단기 조정 이후에 가파른 또 상승장이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해 3월에 단기 좀 조정이 나온 이후로 또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요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기울기가 점점 그러니까 상승하긴 하는데 상승에 대한 기울기가 점점 약간 이제 줄어들고 있죠. 상승 기울기가 점점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강하게 뚫어 올렸기 때문에 점점 이 유동성의 힘이 슬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제 체력 포션 있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HP 포션 빨간 포션을 딱 먹었는데 포션이 점점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은 비교적 이제 초반 유동성 장세 때 워낙 또 가파르게 대형주 위주의 강세 흐름으로 좀 올라갔었다가 그 힘이 아무래도 어때요? 시총 큰 애들을 똑같은 내가 기초 체력이 있는데 한순간에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포션을 코스닥 기준으로는 뭐 만약에 내가 체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뭐 한두 개만 먹어야 된다면 코스피는 막 4개, 5개, 6개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초기에 포션을 워낙 많이 섭취를 한 만큼 지금 힘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씩 어느 정도는 좀 더 빨리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과거와 대비해서 작년과 대비해서 시장이 힘이 없느냐, 왜 지금 단기적인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하단은 누가 받쳐주고 있다?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이 하방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조금만 떨어질만 하면은 이제 개인들의 유동 자산으로 인해서 받쳐줍니다. 근데 다만 이 상방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새로운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특정 이슈들을 좀 우리가 클리어해 나가야 된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빠밤.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 일단 경제 지표가 더 좋게 나와야 줘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경제 흐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셧다운 이후에 유동성으로 인해 다시금 경제를 살리고 있고 그로 인해 또 백신이 공급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 수출길이 계속해서 열리면서 그죠? 경제 지표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더더더더더 좋아진다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뭐가 또 기업들의 또 실적 또한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좀 구간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포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포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누가 나에게 포션을 다시 또 지급을 해준다면은 나는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겠다. 그래서 유동성을 누가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좀 더 업을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여기에서 혹시라도 좀 떨어질 만한 이슈는 좀 있나요? 첫 번째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이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볼 수는 없다. 아무래도 올해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지금 국내 몇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1200명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두기를 원래 완화를 하려고 하다가 일주일 연장을 했는데 지금 이 흐름이 또 2, 3일 이상 또 지속이 된다면 거리두기를 상향할 것을 또 논의를 해보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리두기를 상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를 어느 정도는 좀 셧다운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증시에도 단기적인 좀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 추이는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확진자 추이 자 오늘도 보시면 자 오늘 현재 실시간 기준 현재가 이제 7월 7일 지금 5시 7분인데 777이네요. 자 지금 현재 기준이 확진자가 590명대 됩니다. 자 어제 실시간 기준 대비해서는 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흐름이 이제 저녁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내일 발표될 수치도 1200명 글을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3일 연속으로 이제 1200명대 혹여 2000명대까지 올라간다면 주말에 대한 공포감이 또 금요일 장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장세 때 이제 장 막판 전에 이런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다가 막판에 좀 어느 정도는 매도를 던질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미국의 지금 신규 감염자 절반이 거의 델타 변이래요. 이럴 정도로 델타 변이 확산세가 다시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과거처럼 1차, 2차 팬데믹 때 이때처럼 막 시장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일단은 백신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건 두 가지입니다. 약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공포감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존에 확산세 이은 이제 치사율 즉 사람이 죽는 확률에 대해서 따져봤을 때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죽진 않네 거의 뭐 독감 수준인데 라고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의 공포심리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과거와 대비해서는
현재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 그에 좀 못 미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없다는 거, 약이 없다라는 것 또한 지금 백신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감도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시장이 폭락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현저히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국내 확진자 추이가 이제 이번 주에 2,000명대를 좀 돌파를 해준다면, 금요일 날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좀 나오면은 아무래도 주말에 대한 이제 공포감, 어떤 공포감,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좀 금요일 막판에는 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대응을 하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우리가 우려할 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랑 LG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심지어 이제 우리가 기대치했던, 목표치했던 실적보다 10%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전망치보다 3% 정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막 4%까지 빠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안 좋게 나올 우려감보다는 좋게 나올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뭐예요? 반대급부인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렇기에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해, 근데 안 좋게 나오는 건 이거 문제가 있어 라는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의 그 충격은 좀 더 클 수 있다 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세 번째는 유동성을 이제 긴축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이제 포션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포션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야 너네 지금 체력이 빵빵하잖아, 너네 체력 빵빵하기 때문에 너네 이제 포션 더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너네한테 내가 주마다 포션 10개씩 줬는데 안 되겠다, 주에 한 7개로 줄일게, 아닌데 5개로 줄일게,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 증시가 올라왔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금 좀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가장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다만 그때그때마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 신호, 깜빡깜빡 나 좌회전할까요? 깜빡깜빡 이런 신호를 줄 거기 때문에 그 신호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좌측 깜빡이를 깜빡깜빡하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좌측으로 그냥 좌회전 꺾어버리면 그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지만, 지금은 연준이 충분히 나 깜빡이 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 날 걱정은 또 딱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이제 델타 변이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게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금 좀 퍼져나가면은 가장 최악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수출 공급망이 다시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가능성 낮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선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셧다운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자 어떻게 기준을 잡고 봐야 될까요? 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결국 뭐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또 확산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나빠질 것이느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좋아질 것이느냐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당연히 코로나 확산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이제 경제 지표의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제 지표 흐름은 아무래도 뭐 구리 가격 또는 뭐 유가 또는 이제 좀 더 보자면 이제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봐야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장 강의할 때 알려드렸던 게 이제 고용 지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고용 지표는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유동성 긴축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증시 입장에서는 좋진 않다. 근데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통 분모를 보시면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는 이미
뭐예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돼서 지금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제 언제? 7월 13일부터는 미국의 실적 시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는 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적 시즌에 따른 과연 서프라이즈일 것이느냐 또는 쇼크일 것이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지만 쇼크는 좀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했던 실적보다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 기업의 실적이 전망치보다 막 10% 이상 더 안 좋게 나오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증시에 이제 그 기업의 시총이 좀 크면은 증시에도 좀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실적을 우리가 좀 가장 높게 중요하게 좀 보셔라 이번 달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성을 보셔야 돼요.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유지를 해줄 것이느냐, 포션을 주고 있는데 이걸 끊을 것이느냐 아니면 계속 줄 것이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죠. 자, 유동성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흐름을 체크함에 있어서 이번 달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일정들이 많아요. 어떤 일정이 있느냐, 일단 7월 8일 당장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플러스 그 다음에 자 FOMC 6월 의사록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FOMC 6월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는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냐면 테이퍼링 시기가 자세하게 논의를 했었는지 이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테이퍼링 이 유동성 긴축은 시간 문제거든요. 언제 하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이거를 뭐 내년에 한다라고 했다 갑자기, 그러니까 나 내년에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준비해, 깜빡이 켜준다, 깜빡 오케이. 근데 알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얘가 앞당겨가지고 야 깜빡이 키자마자 그냥 바로 좌회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응할 찰나도 없이 그냥 당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있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왜? 언제 우리가 이 깜빡이를 인지를 하고 피할 거는 좀 피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7월 13일 아까 얘기했던 미국 실적 시즌 얘기를 했었고 7월 15일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할 건지에 대한 여부 체크할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여유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보다 더 높게만 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안정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금통 입장에서 우리나라 금리의 인상을 한두 차례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 올해 한두 차례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 한두 차례 인상한다고 우리 증시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기에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로도 증시는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16일 미국 옵션 만기일 이후로 7월 27일, 28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테이퍼링 논의 플러스 유동성 긴축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저와 함께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될 것인지 긴축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보시면 되겠다.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분명 유동성을 긴축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승 사이클을 그대로 일단 즐기시면서 서서히 이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섣부른 예측보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발표됨에 따른 대응만 잘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왓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대응 전략을 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섣부른 예측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대응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은 이제 장기적인 방향보다는 좀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1개월 정도의 흐름을 좀 미리부터 일정을 좀 계획을 잡고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이제 시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 수월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전략을 좀 잡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것은 사실 기존에 많이 다른 데에서도 다뤘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 플러스 두 가지만 좀 더 아시자면은 뭐가 또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지금 7월 말, 자 별표 하나 칠게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뭐가 예정되어 있냐면 대형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시총이 큰 기업이 무려 3개가 신규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슈 볼게요. 초대형 IPO, 그냥 대형도 아니에요. 초대형, 예, 초대형입니다. 초대형. 자 7월 말에서 8월 초에 청약 대란 예고다. 지금 대규모 자금 이동이 지금 우려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다. 지금 올해 기업 공개 규모 지금 시총 대비 4-5%입니다. 시총 대비 4-5%. 자 보시면은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21년 올해 6월 이후로 주요 IPO 기업 상장 시 예상 시총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올해 IPO 예상 주요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요게 이제 4-50조인데 요건 이제 하반기에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잠깐의 썰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요 세 개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시총 다 합해도 얼마나 나와요? 이게 최소는 한 40억 정도, 최대는 거의 뭐 7-80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시총 대비 거의 3에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실제 경쟁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 자, 이 청약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을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판다.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은 일단은 개인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철저하게 매일마다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개인들의 자금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면 좋냐면 요거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 좋은데, 예탁금 추이가 이번 달 1일 들어서부터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탁금 규모가 혹시라도 65조 또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보이면은 야 이거 슬슬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슬슬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대비해서 확정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좀 챙겨 놓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긴축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위협적인 수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조건이, 일단 환율을 보시면 좋아요. 환율이 최근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최근 차트 기준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145 여기를 저항대로 잡고 있고 1005를 지지라인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140, 1145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라, 체크를 하셔라. 제가 중간중간 혹시라도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영상을 통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일단은 유동성 긴축 관련한 팁은 환율 체크하시는데, 환율이 뭐다? 1145를 돌파하면은 요때는 외국인들의 투매 매도세가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적인 시장 하락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대형 IPO에 따른 이제 청약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세, 이거는 일단은 개인과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이제 매매 동향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팁은 요거 매일마다 나오는 요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 오늘은 개인이 많이 샀죠. 근데 기관이 현물을 코스피 기준으로 좀 팔았어요. 다만 선물은 좀 잡아줬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자금이 이탈되는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강하게 1조 원대 이상 하루 만에 그냥 매도를 때려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플러스 이제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65조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우리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하나 또 이게 있는데요. 자, 김정은 신별 이상설 입장문을 낸 국정원입니다. 야, 또 이제 잊혀질만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잊혀질만 하면 시장이 뭔가 좀 빠질 것 같나,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할 만하면은 김정은 사망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빅텍이라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빅텍이 오늘 살짝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장중 기준으로 3%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간에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빅텍 최대 주주가 이제 김정은이다. 이제 굶주리고 돈이 이제 필요할 때쯤 본인 사망설 이슈 찌라시 풀어가지고 빅텍 올린 다음에 팔아 넘긴다, 돈 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재미적인 찌라시가 있긴 한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쪼록 이런 이제 신변 이상설이 좀 돌고 돈다면 빅텍도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칠 수 있습니다. 칠 때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여태까지 북한발 악재 이슈로 시장이 폭락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이 빠질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에 그치고요. 이 하락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매수의 기회. 왜? 북한이 뭐 한들 전쟁만 안 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의 심리만 흔들어 놓을 뿐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흐름은 계속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발악자가 혹시라도 터지면 아하, 이거는 매도가 아닌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일정들, 이슈들 쫙 정리를 했고요. 이 IPO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올 여름 IPO 예정 기업인데 지금 청량일이 보시면 7월 말 8월 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죠. 시총, 예상 시총 이렇게 잡혀 있고, 보통 대형 IPO 즈음에 증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흐름이 이 공모주 청약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지금 대형 IPO가 하나가 아닌 무려 3개가 연달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하락이 한 번 정도는 증시에서 좀 단기적으로 나올지 않을까.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추세 상단선에 지금 걸려있거든요. 상단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기준 한 1000포인트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자, 추세를 좀 그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여기 어디 3200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구간이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장기적인 방향과 단기적인 방향을 좀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단기적인 방향, 단기적인 방향. 자, 보시면 일단 저는 공통적인 전략으로는 현금을 한 20에서 30%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지금 시장은. 근데 여기에서 자,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수익 종목. 이런 것들은 분할 매도, 서서히 좀 7월 중순까지는 분할 매도하면서 확정적인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신규적으로 이제 매수할 종목이 있어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라. 어떻게? 내가 한 번에 다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2차 매수까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 구간을 이미 확보해 놓고 접근을 하셔라. 그죠? 그래서 1차 매수는 여기서 하고 2차 매수는 뭐 코스닥 기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실 거니까 코스닥 기준 한 1000포인트까지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반등 구간 활용해 가지고 내가 2차 매수를 좀 때려버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2차 매수는 어디? 코스피 32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정도의 반등세가 포착이 된다면 이때 2차 매수 구간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무너지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우선적으로 좀 보는 습관 기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수익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익 종목은 만약에 내가 한 20-30% 이상 수익 중이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시라. 왜?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아마 매매를 하셨을 건데, 자, 수익 종목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져고 있다고 하시면 추세적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뭐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구간에서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잡았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요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면 이미 한 20-30% 수익권이라면은 잠깐 조정을 받았어도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은 복리 수익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가져가서 수익을 키우셔라. 그리고 사실 중장기적인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주들을 위주로 많이 잡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 추세를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수익 종목 중에서 이제 20% 미만 한 10에서 5에서 10% 정도 수익 중인 종목이라면은 일단은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더 이제 비중을 담으셔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매수 종목 또는 이제 약수익 종목 이런 것들은 이제 증시 하락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분할 매집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참고를 하신다면은 그래서 7월 일단은 좀 돌다리를 좀 두드려 본다는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다가 이후에 또 기회를 잡아서 8월 이후 그 하반기까지 좀 더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맨날 수익 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공격할 때는 화끈하게 공격하고 또 수비할 때는 화끈하게 수비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중간에 좀 지켜봐야 될 관망해야 될 때는 또 관망하고 요런 좀 유동적으로 좀 내가 카멜레온 같은 이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은 특별히 시장 강의를 또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요 시장 강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 담긴 요 하트 이렇게 뿅 이렇게 달아드려요. 하트를 그냥 뿅뿅 야 수익 많이 보시라고 그냥 뿅뿅뿅뿅 달아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트 또 받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바로 좀 전에 올려드렸던 요 이제 10년 후에 이 주식 10배 이상 간다 메타버스 관련한 강의를 일부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여러분들이 꼭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내일 또 오후 2시에는 제가 또 메타버스 2부 강의 또 진행할 거니까 메타버스에 또 관심이 있고 장기적인 투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버스 메타버스 빵빵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후다닥 또 탑승하셔서 또 더 큰 수익 내셔야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TV 이수민 대표였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7월은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셔라 라는 코멘트까지 마무리로 지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